네, 6학년 3반 오늘도 사회 영상을 통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 1단원에서요. 조선 후기의 새로운 움직임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어요. 네, 역시 조선 후기에 백성들의 삶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성의 삶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네, 조선시대의 여성들은 어떻게 살게 됐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두 가지인데요. 조선시대 여성의 삶을 비교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 대표적인 여성들, 훌륭한 업적을 남긴 여성이 누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조선시대 여성의 삶이 어땠는지 그냥 배우는 것보다는요.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언제와 비교하냐면요. 고려시대에서 조선 전기, 전기라는 건 앞부분이죠. 조선이 막 시작할 때쯤 무렵. 그리고 조선 중기 이후, 그러니까 조선이 어느 정도 나라가 완성된 이후에 여성들의 삶과 서로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먼저 볼게요. 자, 고려시대에는 조선 중기 이 사이는 어땠냐 보자면 일단 고려시대에는 유교를 국가의 그런 종교로 받아들이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불교였고 유교적 사회생활이 아니었어요. 유교적인 사회생활이 아니었고요. 조선시대에 유교를 받아들였는데요. 이것이 조선 중기에 이르러 나라의 기틀을 잡는 그런 종교와 생활 양식을 담은 종교로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유교적인 삶이에요. 네, 유교적인 삶은 어떤 삶일까요? 네, 유교라는 것은 사람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도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효도한다든지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생활해야 된다든지 왕한테는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기본적인 생활 자세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유교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냐? 남자가 하는 일과 여자가 하는 일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죠? 남자는 바깥에서 바깥일하고 사회 활동을 해야 된다고 했고, 여성들은 집에서 육아와 그 다음에 그 집안일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었던 게 바로 유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조선 고려 시대와 이 조선 중기 이후와는 여성들의 삶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야. 자, 어떻게 다르냐? 일단은요, 고려시대부터 조선 전기에서는요, 남녀 간의 차별이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하는 일, 여자가 하는 일이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남녀 모두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남자가 하는 일, 여자가 하는 일 구분이 짓지 않아져 있던 시대입니다. 하지만 조선 중기 이후에는 남녀 차별이 존재합니다. 남자가 하는 일과 여자가 하는 일, 남자가 해야 할 행동과 여자가 해야 할 행동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게 돼요. 그래서 차별이 일어나게 됩니다. 차별이 있습니다. 또한 자, 남편이 죽은 후에 이때는 고려시대부터 조선 전기, 이때는 재혼이 가능해요. 얼마든지. 네,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다시 다른 남자와 만나서 결혼도 할 수 있고 가정을 꾸릴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재혼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 때는 어때요? 재혼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가능하지만요. 어떤 제약이 따랐어요. 제약이 따름. 자, 재혼은 가능했지만 재혼을 했을 경우에 사회적으로 되게 주변 사람들의 의식이나 비판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될 수 있으면 재혼을 잘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재혼을 잘 하지 않아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예, 가능했지만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요. 재산에 상속할 때, 즉 나의 부모가 죽었을 때 돌아가신 후에 재산을 남자하고 여자하고 똑같이 줬어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유산이 있다. 그러면 남자한테 50, 여자한테 50, 두 명이 자녀가 있을 경우 똑같이 줬는데요. 조선시대 중기 이후에는 재산 상속이 여자들은 주질 않았습니다. 여자는 없어요. 남자만. 네.
남자만 재산을 상속을 합니다. 왜? 남자가 제사를 지내고 가문을 이어받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여자한테는 상속을 해주지 않았어요. 남자한테만 해주게 됐죠. 자, 그 다음에요. 결혼 후에는 이때는 처가에서 살았어요. 처가라는 건 여자, 결혼한 다음에 여자네 집에서 살았고요. 조선 중기 이후에는 시집살이라고 하죠. 남자의 집에 가 살았어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여자가 자기 부모가 있는 집에서 사는 것과 자기 남편 부모가 있는 집에 사는 것에 어때요? 되게 차이가 있겠죠. 자기 집에 살면 되게 편하죠. 내 부모가 내가 하는 것을 다 이해해 주니까. 그러나 남편 집에 살게 되면 내 행동 하나가 되게 조심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집 사는 건 굉장히 불편하고 편한 생활을 못 하고요. 되게 시어머니한테도 되게 이렇게 명령을 받아서 움직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삶이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 보시면 이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조선시대 여성들은 힘들었을 것임이 예상이 됩니다. 그죠? 차별도 있었죠. 재혼도 거의 불가능했죠. 재산 상속도 안 되죠. 시집살이. 자, 그뿐만 아니라 여성은 뭘 하냐? 집안일하고 자녀 양육을 해요. 네, 뭐 빨래, 설거지, 뭐 청소, 그 다음에 집안 관리하고 뭐 이런 것만 집안일만 해요. 그런데 남자가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고 사람들 만나면서 사회생활도 하고 다양한 걸 할 수가 있어요. 나가고 싶을 때 마음대로 나가기도 하고. 응? 여성들은 나가려면 또 쉽지가 않았고요. 여러분 뭐 이렇게 여자들은 얼굴을 가리면서 외출을 했잖아요. 혹시 TV나 이런 것들을 보면. 또 교육에 있어서도요. 남성은 굉장히 다양한 교육 기회가 주어져요. 어렸을 때부터 서당이나 향교 이런 데를 보내서 바로 글이나 이런 것들을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줬지만 여자들은 또 서당이나 이런 데를 갈 수가 없었어요. 간단히 뭐 그림 공부를 시킨다든가 바느질 공부를 시킨다든가 간단하게 이런 것만 공부를 시켜서 교육의 기회가 제한이 됐어요. 여성들은. 남성은 굉장히 좋았던 시기죠. 이때는. 또한 여성들한테는요, 삼종지도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삼종지도. 세 가지 따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3명을 따라야 된대요. 3명. 누구를 따르냐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누구를 따르냐? 부모님을 따라요. 아버지. 어렸을 때는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내 의견보다는 아버지 의견이 중요했어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따르고요. 결혼 후에는 누구를 따랐겠어요? 네, 남편을 따르는 거예요. 남편이 하라는 대로, 남편의 생각대로 남편을 따라야 된다는 거. 말을 잘 따라야 되고요. 늙어서는 누구를 따라요? 네, 자녀 중에서도 아들. 네, 늙어서는 남편이 죽어서 늙었으면 또 누구를 따르냐? 아들을 따라야 됐다는 거예요. 네, 이것만 봐도 여성들의 의견과 여성들의 삶은 굉장히 차별이 심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차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선시대에 훌륭한 업적을 남긴 대표적인 여성들이 있습니다. 자, 크게 3명이 있는데요. 물론 다른 사람도 있지만 신사임당, 그리고 허난설원, 그리고 김만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신사임당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어디에 나옵니까? 네, 5만원권 집회에 나오시는 분. 5만원권 집회에 이분의 얼굴이 그려져 있죠. 그죠? 자, 신사임당은요, 훌륭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로 먼저 알려져 있어요. 누구의 어머니입니까? 여러분 5천원권에 있는 율곡 이이의 어머니예요. 잘 알고 있죠? 율곡 이이의 어머니로서 이이를 훌륭한 학자가 되게끔 이끌어 주신 분이 신사임당. 또한 자, 여러분이 잘 모르는 뛰어난 화가였어요. 네, 뛰어난 화가. 이분이 그린 그림 중에요. 어떤 그림이 대표적인 거냐면요. 초충도라는 그림이 대표적인 그림이 있습니다. 초충도. 네, 초충도는 뭐겠어요? 초는 벌레겠죠. 벌레, 곤충. 초가 선생님 이상했네요. 충이 벌레고요. 초는 풀. 그렇죠. 풀 초자를 쓰고요. 벌레 충자를 씁니다. 그래서 풀과 벌레가 같이 있는 그림이 있어요. 네, 초충도라는 그림이 되게 유명하고요. 자, 그러면 화가로서의 재능만 있냐? 아닙니다. 바느질, 또 시, 그림,
이런 남다른 재능을 여러 군데 두루 갖추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원래는 훌륭한 어머니라고만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그러나 실현하지는 못했죠. 왜냐하면 여성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남성이 그림 이렇게 잘 그렸다 그러면 아마 뛰어난 화가로 알려졌을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 헌안설원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누구냐면요, 홍길동전을 지으신 분이 바로 허균이라는 분이 있어요. 허균의 홍길동전 한글 소설 있죠. 그분의 누나예요. 홍길동전을 지었다는 건 허균이라는 분이 되게 글재주가 있었던 분이죠. 그분의 누나니까 역시 이분도 어땠을까요? 네, 글재주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하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어때요? 재능을 펼치지 못하고 일찍 죽었대요. 굉장히 재능이 뛰어났다라고 해요. 머리도 똑똑하고요. 네, 어렸을 때부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미 글을 다 깨우치고 그랬다고 해요. 하지만 여성이어서 굉장히 본인이 차별을 굉장히 느꼈다고 그래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글재주가 뛰어난 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굉장히 아쉬워했고요. 그리고 또 일찍 죽게 돼요. 네, 일찍 죽게 되면서 재능을 펼치지 못하고 아쉽게 돌아가신 분인데요. 자, 이분이 돌아가시자 이 허균이라는 동생이 뭐 했냐, 죽은 다음에 이분이 썼던 시들이 굉장히 좋은 시들이 많아요. 좋은 시들을 모아다가 시집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시집이 우리나라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중국하고 일본에서 크게 인정을 받는 그 시로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난설원집이라는 시집을 내세우게 돼요. 네, 전화가 와가지고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정을 받은 신분이 헌안설헌이신 분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김만덕이 있습니다. 김만덕은요, 어떤 분이시냐면 이분은 사업가이자 사회활동가인데요. 이분이 드라마로도 나왔었지만 이분은 굉장히 자수성가하신 분입니다. 자수성가라는 거는 어렸을 때 굉장히 어려웠는데 자기 힘으로 크게 성공을 하신 분이에요. 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이분이 어려서 부모를 일찍 잃어요. 그래서 되게 가난하게 어렸을 때는 삽니다. 하지만 이분이 제주도에서 태어났는데요, 제주도에서 나는 것들을 바탕으로 장사를 시작을 해요. 네. 제주도에서 나오는 걸, 그 해산물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로 장사를 시작해서 굉장히 큰 돈을 모아서 제주도에서는 굉장히 부자가 됩니다. 굉장히 부자가 됐어요. 근데 어느 해에 흉년으로 많은 제주 백성이 어려움에 처합니다. 제주에 흉년이 들어요. 제주에 흉년이 들면 곡식을 본토에서 가져와야 돼요. 제주는 섬이잖아요. 그러니까 흉년이 들면 어떻게 쌀을 가져올 방법이 없어요. 응? 자기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근데 이분이 바로 나서서 어떻게 하냐, 그동안 장사로 큰 돈을 모은 돈으로 쌀을 삽니다. 육주에 있는 쌀을 사서요, 다 나누어줘요. 백성들한테 공짜로 그냥 막 나누어줘요. 그럼으로써 이 제주도에서는 이분이 아주 그냥 영웅으로 취급을 받게 되죠. 자, 이런 여성분들이 바로 조선시대에 업적을 남긴 대표적인 여성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배울 내용 알아봤고요. 선생님이 2시간짜리 공부를 이렇게 영상으로 짧게 1시간으로 나눠놨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내일하고요, 그 다음 주 1시간 더 2시간 동안 이 내용을 공부를 하고 이 내용과 관련된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또 재미있게 공부를 해봅시다. 수업 시간 해봅시다.